일부 순서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부 순서에서 매크로힐의 알렉스 그리고 언택트 에드의 빌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대학 수학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 대학에 도입하거나 혹은 나의 수업에 직접 어떻게 활용할 것이 좋을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혼자 소개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대전대학교 최병문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최병문 위원장님은 2017년 교기원의 교양교육 컨설턴트로 위촉되셨고 대전대학교 헤어와 리버럴 아츠 칼리지 학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2023년 대학 수학교육 지원사업 운영위원장님으로서 교기원 사업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최병문 위원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셀프로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훨씬 과하게 포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AI 기반 교수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탐색을 좀 했었습니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05년도부터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그 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하는 그 시스템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알렉스나 또 오늘 하고 있는 빌런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서 일단 알렉스에서는 그 학습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빌런은 문제와 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이번 정부 교육부 장관과 또 교기원 측에서도 이 AI 기반 교수학습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AI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좀 미처 못하신 분들한테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기초문해 능력이라는 것이 아주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이 기초문해 능력이라는 거는 반드시 수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학에 입학해서 학업을 조금 더 고급한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수학에만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문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심지어는 서울대에서도 별도로 과외를 시킨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좀 그건 과장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그 수능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가지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학생들의 변별력, 그러니까 60만 명이 또는 50만 명이 시험을 보면은 1등부터 50만 등까지 이렇게 그 등수를 쭉 매겨야 되는 그런 출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이미 국어나 영어는 인문 문이과를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화나 리스닝 위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학생들의 그 실제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수학마저 그렇게 가면 이제 변별력이라는 그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그래서 아직은 수학이 이렇게 어렵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별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요. 그러다 보니까 중등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포자가 상당히 나타나고 성적의 분포도 평균 20점대와 80점대 양쪽으로 몰려가지고 있는 정규 분포를 못 이루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그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수학 전공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3년도에 그 수능 시험은 수학 1, 2 하고 제가 브라켓으로 표시했는데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 선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대체로 확률 통계가 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죠. 특히 공대라든지 또는 이과대 쪽에서도 미적분학이 많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물론 확률 통계를 많이 한 건 좀 장점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수학을 공부하고도 기초 학업 능력은 엉뚱하게도 모자란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전공 학업 특히 이제 공업 수학이라든지 좀 어드밴스드 캘큘러스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스킬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인문사회 계열 교육에서는 뭐 거의라고 땡땡땡 해놨는데 그냥 이제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수학을 담당하는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는 거고, 특히 또 그 졸업 이수 학점이 줄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학 1, 2, 그다음에 뭐 어드밴스드 1, 2 이런 식으로, 또는 공업 수학 1, 2 해서 4학기 정도 공부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한 학기 3학점, 2학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전공에서 요구하는 학업 능력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형식에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토픽을 제가 간단히 그냥 제목만 쭉 적어놨는데요. 이건 이제 수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프리캘큘러스,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오면은 요걸 충실하게 하고 오면 참 좋은데, 그 고등학교 수준까지인 거고요. 그다음 캘큘러스는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해야 될 이런 파트들입니다. 저도 수학을 강의하면서 각각의 해당 전공이나 학과에서 어떤 파트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가, 이미 학점과 시수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해보면은 그 학과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사실 그 캘큘러스 책을 보면은 뭐 600페이지, 700페이지대로 굉장히 두꺼운데 2학점 또는 3학점 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해달라고 동그라미 쳐주시는 그런 학과도 있고, 좀 난이도 높은 쪽만 동그라미 치시는데,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은 아이들이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수학을 담당하는 교광사분들과 그다음에 전공에 계신 그 전공 교수님들과 서로 이게 미루기 핑퐁처럼 돼서 학생들은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고급한 공업 수학 쪽에 가면은 또 요즘에 그 AI 때문에 선형대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복소수 해석학이라든지 이런 파트도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하고 요구하는 그런 학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그 선택 과목이 틀리고, 또 사실은 수학 1, 2에서도 보이지 않게 그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기본적인 건 아예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마 이제 개념적으로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고 입학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아주 다양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어떤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이거를 클래스에다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가르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들이 그 수업에서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고, 뭐 사실 얘네들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아침 자습하고 그다음에 정규 수업 듣고 보충 수업하고 학원 가고 인터넷 강의 듣고 그 동일한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대학은 한 번 강의하면 끝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집에 가서 복습 예습을 한다거나 그런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 AI 기반으로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공과 학과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토픽별로 뭐 제가 M1, M2, M3 이렇게 써놨는데 그 섹션을 여러 개 나누든지 아니면 토픽을 여러 개를 나눠서 그것을 그 전공이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대학에서는 그 BSM 교과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 그 대학 수학 또는 수학이라고 하는 교양으로서의 수학과 BSM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BSM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과 스킬을 연마하는 것이고 교양 수학이라고 한다면은 수학의 그 학문 자체의 지향점 또 특성 그다음에 추구하는 바 뭐 지향점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어떤 식의 그 다른 그 학문 분야와 연계가 되어서 발전해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인사이트를 키워주는 그런 걸로 교양 교과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교양 수학은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고 치면은 일단 염두에 두시는 건 아마 비교과 프로그램 쪽도 생각하실 것 같고요. 지금 각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프리칼리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프리칼리지는 수시나 그 신입생을 모집해서 그 잠깐의 공백기 동안에 프리캘큘러스 같은 것들을 사전에 좀 교육을 시키는 원하는 학생들만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P 그러니까 수준별 그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분반을 나누는 쪽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정규 교과에서 아까 그 한림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자는 코칭만 하고 실제 그 강의나 러닝은 학습은 학생들과 학생들이 직접 해나가고 AI 시스템이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렉스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는 불행하게도 프리캘큘러스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문제가 개발되어 있고요. 수학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빌런, 언택트에서 만든 빌런은 과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학습 중심보다는 과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이 약간씩 아쉬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기교과로 활용을 한다면은 1시간 교수자가 강의를 한다거나 이건 사전에 해도 좋고 아니면 사후에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플립 러닝으로 1+2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2+1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1시간은 실제로 학생들이 과제를 하도록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물론 3+알파도 할 수 있습니다. 3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과제를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그냥 완전 자율에 맡겨서 학교에서는 시스템을 제공만 하고 스스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마지막에 학습 코칭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공부는 AI와 학생이 하고 교수자는 그 어떤 커리큘럼이나 실러버스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고 문제의 난이도를 설정해주고 또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이수해 나가는지 그걸 관찰하고 지도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세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 이상적이기도 하고 살짝 좀 다른 얘기 들 수 있는데 정규 교과를 운영할 때 학교와 교수자 그러니까 대학 경영진과 교수자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이 좀 필요한데 저는 그 경영에도 살짝 그 참여한 적이 있어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 지원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고 이것이 지속성이 있으려면은 학교 당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사는 거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언택트 기준으로 거기가 지금 15,000원, 16,000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인당 학생 1인당 그 라이센스가요. 그래서 제가 그
50명 기준으로 분반이 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완전하게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교수자는 코칭만 할 수 있다면은 100명 내지 좀 그 이상으로 분반 규모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두 분반을 통합해서 교수자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대학마다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은 지방 소규모 대학은 현재 수학에 관련해서도 교강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강의료가 시간당 55,000원이고 삼시수하고 16주 수업을 한다 그런다면은 대략 한 264만 원. 두 분반을 운영하면은 528만 원 정도의 그 학교에서 경비 지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AI 시스템 활용하면은 교수자 한 명이 264만 원, 그 다음에 그 빌런 기준으로 하면은 150만 원, 100명이면은요. 그러면 비용이 좀 절감이 되고, 이것이 각 대학이 연합을 해서 팀이나 또는 대학 내에서 팀이나 각 다른 대학과에 연계해서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융통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비교과나 또는 학습 보조 시스템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온전하게 그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으로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학 그 경영진한테. 네, 학습 코칭이라는 거는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 자기네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고 싶을 때는, 만약에 교수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토픽을 각각 분할해서 담당해가지고 아주 중점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면 인근 대학하고 상당한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요거 꼭 출석 수업이 아니고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뭐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특정한 시간대를 지정을 해서 교수자가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학생들이 들어와서 질문하고 거기에서 실제 문제를 좀 풀어주면서 설명하는, 또 개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장점은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제가 그냥 써놓기만 했습니다. 그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데 아주 상세하게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 기말 시험도 사실 시험을 실시하고 채점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교수자한테 부담이 되는데, 이것도 그 치팅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아예 중간 기말 개념을 없애고 수시로 그 섹션별로 성취도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한테 기초문해 능력, 특히 수학 부분에서 어떤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 평가를 하고, 물론 그래서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어졌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테스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내용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잘 알았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사후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학습 그 교실에서의 수업에 많은 학생들은 그 하품을 하고 뒤로 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AI 시스템을 이용한다면은 학습 동기 부여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수학 오래 강의해봤으니까 학습 동기를 어떻게 하면 부여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저는 뭐 특별한 수학은 다 싫어하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 나름대로 또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그 질문이 많으셔서 일단 들어와 있는 질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복 교수님께서 그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랬는데,
네, 당연히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개별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 지금 현재 채팅창에는 올라와 있는 질문이 없는데요. 현장에서 질문을 좀 받을까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셔서 네,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시스템이 아니어도 그 저희 교기원이 운영할 그 공모 사업과 관련하셔서 질문이 있으셔도 자유롭게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양쪽 시스템을 뭐 샅샅이 훑어보지 못했지만 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수 학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수자가 그 사전에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실러버스를 짜고 어떤 문제와 어떤 내용으로 설계를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진도를 맞춰 나갈 수 있고 또 문제를 자꾸 틀리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취약성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서 그 되돌아가서 기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은 뭐 가장 큰 단점은 영어로 돼 있다, 좀 비싸다, 뭐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빌런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뭐 단점은 아까 그 알렉스만큼은 교수 학습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또 기술적인 피드백도 또는 내용적인 피드백도 상당히 즉시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는 뭐 굉장히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시스템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도 느꼈었습니다. 네, 현장에 질문이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잠시 또 안내를 드리면 저희 교기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348번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공고문 초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초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기원 측에 공모 사업과 관련돼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을 다 취합하고 반영하여서 저희가 6월 초에 다시 최종 공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URL로 저희 시작과 관련돼서 공모 사업의 시작과 관련돼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저희 URL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텝진 URL 한 번 더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매크로힐과 관련돼서는 저희 교기원에 연락을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렉스에 관련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 349번을 들어가시면 연락처와 기본적인 가입 조건들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곳을 통해서 네, 안내받기 원하는 질문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URL 채팅창에는 URL을 접속하시면 언택트에서 소개를 받고 싶은지 알렉스를 소개받고 싶은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하셔서 답변을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에듀는 350번에 저희가 문의처가 이제 그러니까 교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유되어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네, 김동규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김동규 교수님께서 혹시 인문학 분야도 교육학습 도구의 사용 및 연구가 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알렉스의 경우에는 그 영어 에세이 작성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동국대학교에 계신 지현배 교수님이 주도를 하셔서 글쓰기 쪽에 그 알렉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형해서 활용하시는지 아니면 직접 아마 국어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그 활용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과 쪽, 그러니까 수학, 물리, 화학, 통계, 그다음에 코딩 이런 쪽인 것 같고, 알렉스는 인문계 쪽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글쓰기라든지 그런 쪽인 걸로 알고 있고, 경영 파트를 제가 얼핏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확실히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저희가 손들기 기능을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현장에도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5시기는 하나 저희 원장님의 폐회사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이제 지금 오늘 이런 순서를 마련하면서 마지막 참가자가 100명이라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 행사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희가 6월에 진행될 그 AI 기반 학생 맞춤형 대학 수학 교육 지원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보경 원장님의 폐회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